안녕하세요. 항공산업을 즐겁고 활기차게 분석해서 설명해 드리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오늘 알아볼 에어부산. 이 많은 분들이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왜 주가는 그만큼 반응을 못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기업인데요. 하지만 지금부터는 에어부산이라는 이 기업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부터 해서 그 어떤 내용이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이 있게 끝까지 추적하도록 할 테니까요. 제가 얼마나 파고드는지 지켜보시면서 진심으로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에어부산의 주가의 흐름은 어쩐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. 이 최근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, 그 이슈가 에어부산에게 호재인지, 악재인지,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부산의 주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저번 시간에 주가와 통해 이 수혜주 운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항공주들은 이 유가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항공주의 주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유가를 조금 자세히 봐야 합니다. 왜냐하면은 유가는 이 매출 원가의 30%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사들의 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유가를 보려고 할 때 최근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홍해 리스크입니다. 이 저번 시간에 이 홍해와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이 유가의 가격 추이의 변동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거기에 대해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유가가 올라가면 CPI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페드 이 연준에서 유가가 올라가면 이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는 발언을 좀 철회를 할 수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는 악재고요. 또한 이 항공사들의 특징이 금리에 좀 민감하다는 건데요. 이 항공사들은 보통 이 항공기의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좀 리스를 합니다. 따라서 이 금리가 좀 내려가면은 항공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부분이 매우 민감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. 이 홍해와 수혜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번 시간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홍해가 막히면은 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최단 선막 항로인 아까 말씀드린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지 못하는데요. 이 대신에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야 합니다. 이 남단의 희망봉은 이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용했던 항로였습니다. 따라서 이 배가 멀리 돌아가면은 이 비용이 증가를 하고 이 물가가 자극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를 통한 원유 교역량을 좀 보면서 제가 이 홍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홍해를 통한 이 교역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컨테이너는 30%, 에너지는 15% 정도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. 특히 이 에너지 측면에서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더 중요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이 막히고 서방 국가들이 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러시아는 유럽으로부터의 수출이 막히면서 생산한 원유와 가스를 인도와 중국 등 이 아시아로 보내고 있습니다. 이 유럽은 이 러시아로부터 이 수입하던 에너지를 현재는 이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고요. 따라서 이 자연스럽게 이 홍해를 오가는 에너지의 물동량이 좀 증가를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블룸버그 유조선에 추적해 분석한 보도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이 러시아 원유가 하루에 12만 배럴이 스웨즈 운하를 통해 수출이 됐는데요. 최근에 6개월 동안을 좀 보면은 하루에 무려 이 170만 배럴로 급등을 했습니다. 또한 이 같은 기간에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던 원유 수송은 하루에 87만 배럴에서 130만 배럴로 크게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또한 이 휘발유나
경우 등의 이 정제유도 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. 이 물통량이 같은 기간에 하루 120만 배럴에서 230만 배럴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따라서 지금 여기 이 홍해를 오가는 에너지 물통량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럼 저희가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유가겠지요. 유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시간에는 이 세계 원유 가격에 좀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브렌트유 가격을 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후티 반군의 홍해 상승 공격이 12월 3일에 좀 시작이 됐는데 브렌트유 가격은 12월 1일과 이 4일 사이에 오히려 이 소폭 좀 하락을 했습니다. 또한 최근에는 장중에 이 1배럴당 이 80달러의 선을 좀 넘기도 했지만 이 73달러 선까지 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. 따라서 저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 중동에서 특히 이 원유 생산국이나 이 호르무즈 해협처럼 이 주요 교역로가 좀 불안해졌을 때는 이 발전적으로 움직였던 유가와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.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세계적으로 현재 이 원유에 대한 공급량이 좀 많은 편인데요. 이 석유 수출국 기구인 이 오펙의 이 감산에도 좀 그렇습니다. 현재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감산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오펙이 추가 감산을 밝혔는데도 유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와 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이 미국은 이 종전보다 이 하루에 100만 배럴의 추가 생산을 좀 하고 있고 이 가이아나와 브라질도 이 기록적인 양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또한 이 이란의 원유 수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세계적으로 이 원유에 대한 공급량이 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 만약에 홍해가 좀 폐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유조선의 항해 기간은 좀 길어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산량 자체에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을 되고 있는데요. 여기에는 이 후티 반군이 공격을 해나고 있는 이 지리적 특징 역시 좀 이런 분석을 좀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후티 반군이 공격하고 있는 곳이 홍해 남쪽 끝에 해협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쪽으로 수출하는 석유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걸프만 쪽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이 가스 분야 역시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 직후처럼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좀 비축해둔 면이 있기 때문에요. 이 운송이 좀 끊기지만 않는다면은 좀 고비를 넘기고 원유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저희가 가져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는 것 같고요.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조금 최근 이슈나 기사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 좀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주가 측면을 보시면 저번에 말씀드린 21선을 현재 지지를 해주는지 이탈을 해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매물대가 가장 많은 2,900원대와 2,900원에서 3,000원 초반대 매물을 이렇게 뚫어줄고 상승을 한다면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현재 제가 저번에 21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21선을 좀 이탈해서 하락을 한다면은 11선을 한 번 더 지지를 볼 수 있겠고 11선도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해서 하락을 하면은 또 보유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피보나치 매물대 현재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이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매도세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 21선을 좀 이탈하거나 하면은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대응이나 그런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최근 이슈들을 조금 짚어보고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. 이 해당 영상은 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트들이 많으니까요.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